드디어 쏘렌토 개소세 혜택 143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와, 이거 뭐야, 가격이 안 내렸잖아. 안녕하십니까, 김현식입니다. 오늘 제 소식은 스포티지 2022년식 연식 변경 하이브리드 공식 가격표가 나왔고 출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격표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추가적인 기능이라든지 신규 사양, 옵션은 또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개소세 혜택 143만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겠죠? 실제로 그럴까요? 기본 시작 트림 가격과 풀옵션의 각 트림별 가격을 이제 보는데 3,500만원 프레스티지 가장 기본 트림이 시작되고요. 이게 개소세 혜택 143만원을 받았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풀옵션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정도, 이제 기본 시작 트림의 풀옵션이 4,500만원.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개소세 혜택을 받지 않은 건데요. 왜냐면 여기에는 사륜구동 옵션까지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륜구동은 개소세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는 3,800만원 정도, 풀옵션 5천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는 4,100만원 정도에서 풀옵션 5,13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 연식 변경을 했는데 얼마나 올랐지? 라고 이제 궁금증이 들잖아요. 한번 알아볼게요. 신형과 구형 차이를 보시면은 시작가 기준입니다. 보시면 세제 혜택 포함이에요. 143만원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프레스티지 노블은 약간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그니처하고 그래비티는 오히려 상승이 됐습니다. 약간요. 막상 거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43만원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개소세 혜택을 아예 없앴어요. 그러면 기존 대비 약 12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왜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기아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대기 6개월이라고 이거 가격을 기존 대비 각 트림별 기본 사양에 옵션이 뭔가가 기본화 시켜준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이 디젤하고 가솔린 가격이 얼마나 모델이어 연식 변경을 하면서 올라갔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30만원에서 약 6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20에서 160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약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디젤이나 변경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에 약 100만원 정도의 뭔가를 기본화 시킨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네, 그건 다름 아니라 PTC 히터라는 겁니다. 이게 PTC 소자를 이용해서 한 건데요. 겨울철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히터를 틀게 되면은 엔진을 켜가지고 라디에이터를 가열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히터가 따뜻한 바람이 나기 때문에 보통 디젤에서 PTC 히터를 기본화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겨울에 왜 안 좋냐면 히터를 켜게 되면은 라디에이터가 돌고 결국 엔진이 돌게 됩니다. 그 엔진이 돌게 되면 그만큼 안 돌려도 되는 엔진을 돌려야 되니까 겨울철 연비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비를 보면은 저속에서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가열을 안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겨울철 연비 안 좋은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PTC 히터를 넣어줬는데 실제로 100만원 정도 하진 않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기존에 약 230만원을 추가 옵션 비용을 냈는데 이게 37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요. 다름 아니라 사륜은 개소세 3.5%를 안 내도 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게 왜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연비 기준이 15.8을 만족하면은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4.3으로 7월부터 적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약 1.5kg 정도가 완화되었는데 보시면은 14.3으로 완화가 됐고 14.3을 2륜은 이렇게 만족을 하죠. 근데 사륜은 13.2, 13.7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 옵션 비용이 370만원을 껑충 뛴 거가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연비 기준에 대해서 개소세 혜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에 15.8에서 14.3으로 변경되었고 쏘렌토 사륜을 제외한 2륜에 해당이 됩니다. 산타페 2륜도 해당되고, 다만 스포티지와 투싼은 사륜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는 공식적으로 적용된다고 제조사에서 밝혔고요. 아마 투싼도 재인증을 받아서 모델 이어 때 나오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나오게 되면은 1.6 가솔린 터보로는 이제 중량이 너무 나가기 때문에 2륜조차도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2000cc 이상 2.5 뭐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보고요. 가격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이는 소렌토가 산타페 대비 약 100만원이 기본 트림은 좀 더 비싸고요. 3,500만원 합니다.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도 약 130만원이 소렌토가 비싸고요. 다만 시그니처 캘리그래피를 비교하면 약 40만원 정도 소렌토가 낮지만 그래비티와 캘리그래피를 비교하면은 약 그래비티가 약 4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옵션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는 약 250만원, 노블은 160만원, 시그니처는 200만원. 차이가 전체적으로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렌토가 16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사항과 신규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면부, 후면부의 엠블럼이 바뀌었죠.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프리미엄 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해서 투톤이 들어갔거든요.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화 시켜줬다고 합니다. 엠블럼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 크루저를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화 시켜줬다고 합니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저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핸들링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량의 선해 운동 단계별 전기 모터의 토커 RMDPS를 쓰거든요. 그걸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선해시 음닥성하고 안전성을 좀 더 높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닥성도 상상이 되고 선해 초기에 진입할 때는 무게중심 앞으로 이동하면서 전륜 수직력을 증대를 시켰고요. 선해를 탈출하는 순간 그때는 이제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서 후륜 수직력을 증가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모터의 제동력을 조정을 해서 스티어링 휠하고 퓨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핸들링 기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이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 적용화 시켰고요. 기본 트림부터 노란색 전구에서 LED 등으로 실내 등을 다 교체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썬루프를 선택하게 하면 거기에 포함됐었는데 이거를 기본화 시켜줬어요. 각 트림별로 어떤 게 기본화되어 있는지 이 표를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옵션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ED 실내등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CT 보조 히터가 기본 트림부터 하이브리드는 기본 적용화 됩니다. 디젤 엔진이 이렇게 PTC 히터를 기본 적용화 시켰는데 하이브리드도 겨울철 연비 향상을 위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거의 뭐 1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줬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한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노블레스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안전 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저 기본 사양을 적용시켜줬고요. 역시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운전석 이지 억세스하고 후진 하향 연동, 이게 메모리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도 기본 적용화 시켰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상당히 강화시켜줬어요. 보시면 이 프레스티지 트림은 가격 상승은 엄청 됐는데 막상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노블레스 트림에 이렇게 많이 기본 적용화 시켜준 게 있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보다 거의 약간 더 올라갔으니까 이번 연식 변경의 가장 혜자 트림은 이 노블레스 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은 스마트 크루즈를 좀 더 고도화 시켜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서 이게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코너길이라든지 안전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주고요.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있죠, HDA, 요것도 이제 기본화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원격 스마트 보조도 기본 적용화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 트림은 역시 위에 있는 거 시그니처의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 변경의 최대 수혜자는 노블레스 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PTC 히터를 넣어준 거는 기존 하이브리드 수요층 소비자들이 겨울철에 연비가 안 나오는 거를 업그레이드 해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143만원의 게스트 혜택을 거기에 녹여낸 거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정도 올라간 게 과연 합당한 건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